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테마와 다음 주는 어떤 식의 전략을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마라고 하기까지는 별거 없고요.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일본 관련이 굉장히 핫한데 그게 지금 앞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져서 일본 관련 소재들이 테마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화이트리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뉴스에 이제 일 정부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8월 2일 날 제외한다고 벌써 기사가 오늘 나왔죠. 지금까지 뭐 이전에는 뭐 제외 늦춰지나 뭐 이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뭐 22일, 23일 뭐 그때 일본 참의원 선거 그거를 위한 쇼였다. 그게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될 것이다. 뭐 일본도 우리가 받는 피해만큼 일본도 같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사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이 반도체 관련된 이런 테마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테마가 곧 끝날 거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사라져서 좀 지속될 거라는 이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관련 테마는 좀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 돼. 이게 약간 국가 간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으면 단 한순간에 이렇게 뭐 말은 뒤집지 않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뭐 충족이 되고 서로의 뭐 약간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타협이 되면 또 당장이라도 타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 제재라는 게 사실 일본에서 이득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한다면 그 일본에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도 굉장히 다 타격을 받고 사실 일본과 한국의 지금 무역은 일본에게 굉장히 흑자인 무역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한국도 물론 여기에서 일본한테 받아서 제조를 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역시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이런 무역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테마가 지금 오니까 이런 거는 또 저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마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뭐 많아서 제가 따로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는 다 못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이게 좀 주의 깊게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보면은 이 7월 달 들어서 7월 초에 그 일본 무역 관련 이런 게 떴죠. 이게 정확히 언제냐면은 그 7월 초에 오사카에서 열린 그 G20 그 회의 이후로 지금 끝나자마자 그 이전에는 중국,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한국 증시가 지금 고래 싸움은 새우등 터지듯이 박살이 나다가 이제 G20의 결과가 좀 좋게 나왔죠. 중국, 미국이 타협을 봐서. 그래서 다들 환호를 지르는 가운데 월요일이 될 때 갑자기 일요일 날 일본에서 수출 배제한다고 떠가지고 월요일 날 그런 전 세계 호재를 무시하고 한국 증시는 또 개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7월 초부터 엄청나게 뜬 테마가 있죠. 그 일본 수출 관련 테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7월, 8월은 증시가 굉장히 죽는 달이라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 휴가도 많이 가고 뭐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굉장히 매년마다 이런 추세를 보면은 7월, 8월은 굉장히 들어오는 돈이랑 이런 움직이는 돈이 적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 때문에 조금 살아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지만 증시가 그래도 테마적으로 돈이 좀 쏠렸죠. 그래서 일본 관련된 주들의 특징을 보면 뭐 이런 후성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주냐면 이거는 그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가 많이 됐던 그 에칭가스 그러니까 불화수소 관련된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수소 이 보면은 이렇게 훅 탔다가 이게 왜 올랐냐면 일본 관련 테마는 사실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게 실상이 있는 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테마 이런 규제로 인해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실제로 실적이 이어지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은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후성이라는 주식도 뭐 갑자기 이 테마가 뜨고 훅 올라갔다가 급격히 죽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산화가 되고 하면은 다시 오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단 띄운 테마는 이 테마가 죽을 때는
다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어떤 테마든지 일본 관련된 테마는 일본하고 다시 원래대로 체결되는 순간 이 시작점 7월 초에 이 가격대로 다 되돌아갈 거예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 후성도 그렇고 이 램테크놀로지라는 것도 수성하고 같은 이 에칭가스 관련된 주식인데 이것도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금 올랐는데 이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어요. 시총 가벼워서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테마는 지금 그거 올랐다 내렸거나 아니면 올라가지고 그 주변에서 버티고 있거나 지금 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솔브레인이라는 것도 지금 약간 올라 있죠.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 보면은 이 고점 뭐 이렇게 83,000원 이런 고점에서 잡은 사람은 벌써 몇 프로? 한 30%? 벌써 30% 정도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동진 세미캠이란 것도 이렇게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한번 딱 오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죽어서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뭐 이 FNS 테크라는 주식은 디스플레이 관련인데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이런 것도 LED, LCD랑 뭐 OLED 제조 장비 국산화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오른 거거든요. 이런 것도 뭐 여기 7월 초에 쭉 오른 다음에 다시 쭉 죽고 다시 뭐 다 이래요. 보시면 제가 뭐 여러 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죽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 어제 막 오른 거는 이 율촌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우치 필름 같은 파우치 필름 기술에 대한 뭐 그런 거라서 이것도 일본 테마랑 엮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오늘 한창 올랐다가 내려온 KPN 테크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파우치 필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본 테마에서 이 파우치 필름 쪽으로 돌았는데 일본 테마 계속 돌고 돌아요. 일본 테마에서도 뭐 소재 반도체 소재도 있고 뭐 LED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수소차도 있을 수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진짜 이런 거는 피해야 될 뭐 PM 풍년이라는 이런 주식이 있어요. 7월 초에 이것도 막 쭉 올랐다가 내려오고 여기 한번 또 쭉 오르고 올렸다가 내리고 엄청 등락폭 크죠. 이런 주식은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은 게 사실 PM 풍년 뭐 하는 회사냐면 이거 가전제품 관련주거든요. 이게 왜 올렸냐면 밥통? 밥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이런 불매 이런 걸로 인해 밥솥에 대한 게 국산품을 많이 쓸 거라고 하는 기대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밥솥 다 잘라서 다 막 쿠쿠 뭐 이런 거 쓰지 쿠쿠나 뭐 삼성 이런 거 쓰지 일본 밥솥 쓰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사실 잘 못 봤거든요. 옛날에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한 20년 전 그때야 뭐 일본 게 뭐 좋다 막 이래가지고 막 쓰는 분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일본 거 쓰는 분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허황이죠, 허황. 실제로 일본과 장기화가 된다고 해도 별로 수혜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정말 순간 돈이 몰려서 올릴 수 있지만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그래 일본에서 테마를 건들더라도 좀 괜찮은 걸 골라야 되는데 일본 테마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런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정말 피 볼 수도 있고 무역 관련해서 타결이 좀 되는 순간 정말 원래점 그러니까 7월 초의 가격으로 다시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 테마 관련된 주는 정말 단타 개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평소에 봐두던 좋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일본 테마에 엮여 있으면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제 일본 테마가 보면 이 모나미라는 주식 있죠. 모나미 우리 뭐 다 볼펜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모나미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우리 보면은 일본 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일본 불매운동 하면서 모나미 펜 유명하니까 그런다고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게 모나미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가격을 보면은 2,500원대에서 4,500원, 최대 5,000원대까지 올랐죠. 두 배가 올랐는데 모나미 매출이 두 배나 올랐을까요? 영업이익이.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출이 지속되지 않으면 또 그 일본하고 타협 이런 무역 관련된 게 엄청 오래 끌진 않을 거예요. 엄청 오래 끌진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거 오래 끌지 않으면 일본하고 이렇게 타협이 잘 된 뒤에도 막 우리가 계속 평생 일본 제품 뭐 노 이러면서 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 이렇게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사실 뭐 이것도 되게 악질인 게 우리 뭐 일본 불매 이러면서 국산 제품 하면서 모나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사실 사람들도 막 모나미 제품 막 사자고 막 하면서 모나미 주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나미 대주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원래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치운 행위는 굉장히 악재거든요. 왜냐면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건 회사에 안 좋은 게 있다는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게 있다기보다 이 대주주가 주식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치운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겠죠. 이 가격이 안 올 가격이라는 것을. 이 차에 팔아치우고 원래 주식이 돌아왔을 때 다시 산다면 자기는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대주주면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대주주가 주식 팔았다는 기사가 나오면 진짜 막 하한가 직행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또 버티죠. 모남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애국이라는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대주주가 좀 악재는 일을 한 건데 이런 주식도 있고 모나미랑 같이 가는 게 신성통상이라고 이거는 뭐 조금 모나미보다 약간 올랐다 줄어들었죠. 이거는 의류 브랜드인데 우리 뭐 요즘에 많은 일본 불매에 가장 핫한 유니클로 그 대체라고 해서 뭐 탑10이나 뭐 그런 거를 하는 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니클로 대체라고 해서 이게 쭉 올랐다가 이것도 좀 내리죠. 사실상 이게 일본 관련주가 실제로 이게 테마라는 게 굉장히 이 가격 오른 가격이 유지가 되려면 그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일본 테마는 특성상 지금 실적이 아니라 전부 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 다 그런 형식이라서 아까 보여준 이런 KPM테크나 이런 율초나 이렇게 이제 막 돌기 시작한 파우치 필름으로 된 일본 테마 이것도 아마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국산화가 된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테마는 조심을 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기사가 떴죠.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또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시가 무너지는데 증시에서 이제 돈이 들어갈 곳을 찾아요. 시장은 계속 돈이 들어갈 곳을 찾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지금 만만하고 가장 들어갈 만한 데가 지금 일본 테마주기 때문에 일본 테마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떤 일본 소지에서도 어떤 게 순환매가 돌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순환매가 돌 때는 뭐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일본 테마는 또 같이 일본 그건데 죽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테마기 때문에 돈 안 들어오면 그대로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 다음 날까지 뭐 보고 이런 것보다는 돈 들어올 때 사서 단타로 찔끔 먹고 그날 파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창 일본 테마 이 7월 초 이럴 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보죠. 뭐 마이크로폰인가? 이런 주식, 이거는 여기 좀 쳤네. 제가 지금 주식들 생각이 안 나는데, 상한가 친 주식들이 꽤 많거든요. 막 상한가를 치면은, 보통 상한가를 치면 다음날 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거나, 어쨌든 갭 시작에서 막, 갭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게, 상한가를 하면 다음날 갭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굉장히 일본 테마 시작하고 종목 중에 상한가 치고 다음날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하는 주식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날부터 바로 순환매 다른 걸로 바뀌어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테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더라도 뭐 다음날 떠서 시작한다는 이 보장이 다른 상한가 치고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불안하시면 상한가에서 그냥 매도를 하셔도 되고 운 좋게 잡으셨다면 아니면 뭐 반절 정도 매도하고 반절 정도 보는 형식으로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다음 주 전략 같은 거는 저도 일본 관련주를 주의 깊게 볼 생각인데요. 일본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제 단타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런 주에 대해 접근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주면은 딱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접근 방법을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사가 떴는데도 많이 주식이 빠진 이유가 그 유럽에서 금리 이번에 뭐 동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장까지 같이 빠졌죠. 우리나라에선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같이 인하를 좀 해줘야 될 텐데 미국에서 이제 동결이 나오는 순간 이제 거의 한국 증시 죽는다고 봐야 돼가지고 우리나라 좀 뭐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좀 너무 섣부르게 좀 빨리 결정을 한 것도 있어요. 좀 미국이랑 좀 잘 맞아야 될 텐데 뭐 유럽도 지금 동결을 가버려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순순히 인하를 해줄지, 이런 것도 유럽도 인하를 했으면 미국에서도 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빠진 이유가 뭐 이유를 찾자면 유럽 관련된 게 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주 중에는 일본 관련된 테마가 좀 테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일본 관련으로 돌고 있어요. 일본 관련 말고는 지금 보면은 따로 돈 들어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가끔 뭐 북한 관련 테마 뜨는데, 개인적으로 북한 테마는 좀 안 좋아하는 게, 돈이 들어왔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엊그저께도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 날렸다고 하면 진짜 막 폭락하고. 북한은 제가 작년에 북한 관련으로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어서 주식 진짜 많이 갔죠. 북한 관련으로 돈을 조금 만지다가 욕심내다가 좀 잃은 뒤로 그 무서움을 겪고 잘 안 건드려요. 뭐 진짜 호재여서 상한가 갔다가 갑자기 막 주식장 끝나고 밤 됐는데 뭐 조금 틀어지면 다음날, 오늘 상한가 갔던 게 다음날 막 진짜 막 하한가 가까이 빠지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뭐 분석이 필요 없는 도박이거든요. 뭐 차트나 이런 거가 필요 없어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대북 관련주는 그냥 뉴스 기사, 뭐 북에서 뭐 김정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진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결정돼가지고, 뭐 한간에는 진짜 뭐 진짜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실제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김정은이 뭐 중국이나 이런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한국 증시를 좀 사놨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 그 방위산업, 약간 전쟁 쪽 약간 이런 불안해지면은 좀 오르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놓고 시기에 따라서 막 미사일 쏜다고 하고 미사일 쏘고 막 이래서 자꾸 이걸로 돈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막 돌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심하지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자주 바꾸면서 오르락내리락을 너무 자주 해요, 북에서도. 이게 약간 그래가지고 북한 대북 관련된 테마는 잘 안 건드려요. 저도 건드려도 대북 관련된 테마 당일 먹고 당일 빼는 걸로 하지, 웬만하면 다음날 절대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일본 관련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본이 뭐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안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서 홀딩 다음날 넘어가서 오버나이트 했는데 그 밤사이 풀리고 뭐 하는 순간, 그 순간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 그 순간 다음날 진짜 일본 관련된 주식도 하한가 직행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실적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람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일본 관련으로 들어와서 돈이 들어와서 돈 주식이, 이 주식이 실적이 좋아도 일본 관련된 주식은 일본 관련돼서 일이 잘 풀리고 그 기대감이 떨어지는 순간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실적이 좋으면 폭락한 뒤에 다시 오르겠죠. 근데 이 기간이 다시 이 오른 가격, 보통 일본 관련된 보통 2배 오른 것도 있고 막 30% 이렇게 오른 거 많거든요. 그 가격까지 오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동안 내 돈이 묶여 있어야 되고, 묶어 둔다고 또 내 돈이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일 파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단 다음 주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막 주말쯤에 좀 좋은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좀 장이 좋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별다른 게 없으면은 아마 계속 그 테마는 일본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뭐 내용이 괜찮고 뭐 좋았으면 뭐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고, 뭐 다음 주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주식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